니체의 말 프리드리히 니체. 안녕하세요. 오늘도 JJ 꿈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 철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니체는 1844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고 신앙심이 깊어 작은 목사님이라고 불렸습니다. 5살의 아버지를 잃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죠.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던 니체는 종교의 의문을 품으며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이후 무신론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새로운 철학 사상의 필요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기존의 가치와 도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인간상과 삶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니체가 한 말들 중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문장들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신호라고 여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지쳤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다. 자기 표현이란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베푼다, 비난한다, 웃은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신의 왜? 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주목받고 싶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걷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기뻐하라. 사소한 일이라도 한껏 기뻐하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우리에겐 여전히 기쁨은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비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잘라 말하라.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일단은 탄원하라.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결국 죽고 만다. 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획은 실행하면서 다듬어라. 아이에게 청결관념을 심어주어라. 청결관념은 이윽고 다른 정신적인 면으로도 확장된다. 습관으로 자리 잡은 청결관념은 모든 악에 대한 결벽함을 형성한다.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끝내 지친다면 이젠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부르뜨고 주시하라. 무슨 일을 해도 바람이 불어와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바람을 이용해보라. 돛을 높이 올리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모두 순풍으로 만들어라.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것이다. 평등이라는 개념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2가지 욕망 중 어느 한쪽을 숨기고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이 있다. 따라서 부르짖는 평등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장점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리자는 예외 없이 우연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비록 그가 겸손한 마음에 우연성을 입에 담는다고 해도 말이다. 반대하는 사람의 심리, 제시받은 어떤 제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찬찬히 사고한 뒤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제안이나 의견을 말하는 발표자의 태도, 말투, 성격 또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반대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연히 터득하게 된다. 표현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발언에 대한 기술적인 것에도 분명 고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술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 결국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인품, 생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영원한 적에 대하여 적을 발살하려는 것인가? 진심인가? 진정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좋겠는가? 적은 발살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적이 당신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가?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어떻게든 구속할 필요가 있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질투와 자만은 친구를 잃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한다. 자신을 성장시키는 교제를 추구하라.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귀지 마라.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성큼 발을 들여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마라.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눈감이 필요하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곰팡이는 통풍이 되지 않는 축축한 곳에서 자라고 번식한다. 비파는 바람이다.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악인의 공통점이란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악행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격하는 자의 내적 이유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공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가치 판단일 뿐이다. 그들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는 요령이 있다. 새로운 사건이나 사고, 상대가 놀랄만한 사항을 전할 때에는 주의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조금 오래된 일인 양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사건을 전하면 상대는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밀려드는 분노를 상대에게 드러낸다. 카리스마의 기술, 자신을 카리스마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일종의 어둠을 몸에 두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끝,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종의 신비와 깊이를 느끼기 때문이다. 연못과 늪이 그 혼탁함으로 인해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늪의 깊이에 두려움을 느낀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 정도의 것이다. 어떻게 웃는가, 어떤 경우에 웃는가, 거기에 뜻밖에도 인간성이 나타난다. 더욱이 웃음소리의 울림에 그 사람의 본성이 배어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달라지면 웃음도 자연히 변한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고귀함을 보도록 하라. 그것은 누군가의 저급한 면만을 봄으로써 어리석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은 저런 인간들보다 고귀하다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복수와 연애에 대해서는 여성이 훨씬 대담하고 야만적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자신의 깊이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해간다. 당신은 연인을 원하는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은 실로 잘난 척의 최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해보라. 남자들에게 매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마치 순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여자로 그러면 남자들의 욕망은 더없이 자극받는다. 남자들은 그녀의 내면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사랑이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최대의 오만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이란 다음과 같다. 읽기 전과 읽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의 저편으로 데려다주는 책.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듯 느껴지는 책.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선사하는 책. 사랑과 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을 안겨주는 책. 고전은 자양분으로 충만해 있다. 옛 서적을 읽는 것으로 새로운 시점을 가지로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교육자란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완성하는 데에는 재능과 기량보다는 시간에 의한 숙성을 믿으며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내의 기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한다면 미연에 극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급함, 조급함, 안가품을 포함한 복수욕, 정욕이라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것들을 배척하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후에 비로소 일에 매진해야 한다. 당신이 서 있는 장소를 깊이 파고들어라. 샘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다. 수학에서 가장 짧은 길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직선으로 잇는 길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가장 짧은 길은 그렇지 않다. 옛날 뱃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가장 알맞게 불어오는 바람이 돛을 활짝 부풀려 이끄는 항로가 목적지를 향한 최단거리라고.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일을 해낼 경우에 통용되는 가장 짧은 길에 관한 이론이다. 사람의 정신은 발달 단계가 있다. 1단계는 용기, 2단계는 정의, 3단계는 절제, 4단계는 지혜를 최고의 덕으로 인식한다가 사고는 언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어휘가 적은 사람은 사고도 마음가짐도 거칠고 난폭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독서, 공부에 의해 언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많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화가는 주변을 어둡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늘이 밝게 빛나는 듯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 몽블랑 주변 산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풍부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몽블랑은 가장 높은 봉우리로 천년의 아름다움에 쌓여 있다는 관광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몽블랑에만 머무른다. 이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다.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라. 인재라는 밭을 풍요롭게 가꾸어 열매 맺고 수확할 능력은 밭의 비료로 무엇을 어떻게 주면 좋은지에 대한 놀라운 해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니체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정신질환으로 노년을 보내다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천재들의 삶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니체의 말처럼 남들에게 기쁨을 준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누구에게 짜증을 내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치유되면서 좋은 꿈을 꾸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